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좀 감기 조심하시라는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아님이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남쪽 바다님이 고추 모종 심으려고 그러는데 남쪽도 춥습니다. 이렇게 좀 어허. 전해주셨어요. 예, 네, 오늘 좀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본방에 합류한 후에 제이비와 제가 톰과 제리 케미가 좀 사라졌다. 서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서운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대신에 제이비타임즈의 뉴스와 분석을 더했습니다. 네, 본인이 저 괴롭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아마 살짝 서운하긴 한데 네. 참아볼게요. 저는 좋아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삐딱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 아침 챙겨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시작할까요? 에이스 타임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어제 정승균 강남구청장 인터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 강남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 성공한다. 네. 거의 모든 언론이 시선집중 이 인터뷰를 받아서 썼어요. 예. 근데 그 듣다 보니까 월요일 날 저희가 정경유착 시간에 우석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가 막아설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단견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다를 수 있다. 네. 당을 초월한 공동 정선이 만들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런 댓글이 좀 많았거든요. 당심을 초월한 지역 민심이 중요하다.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이비 어제 구청장 인터뷰 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오는 현상이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8.4 대책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택 공급 대책. 아, 네네. 그때도 뜨거웠어요. 그때 저희가 김종천 과천시장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때 이분이 천막 시위에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과천청사 앞 그 공터에 이제 공공주택 짓는다. 이런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과천시장이 천막 시위 벌인 바가 있었고 네. 이 상암동이 마포구 소속 아닙니까? 그죠? 마포구청장도 천막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이제 MBC 옆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공공주택 짓는다. 이때 그러니까 계획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이게 또 반대하면서 천막 시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플랜카드 엄청 붙었었어요. 맥락이 똑같은 거죠. 하하. 그죠?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역시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다를 수 있다. 딱 다 걸치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보는 건가? 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이 이렇게까지 말한 거를 레임덕의 시작이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레임덕은 작년에 왔다니까. 여름부터. 아니, 지금 제가 언급한 과천시장이나 마포구청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JB타임즈 오늘 챙겨야 할 첫 번째 뉴스부터 정리해보자. 어떤 뉴스 주목하셨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 얘기 좀 합시다. 오늘 국회 정무위 통과할 것 같다라는 그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이제 거의 뭐 합의를 본 것 같다라는 건데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회피 규정 들어가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역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취득 이익은 몰수 및 추징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이 187만 명이래요. 187만 명. 예, 근데 가족까지 합하면 한 500만 명이 된대요. 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에 1227개 공직 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네. 여기에다가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한때 논란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일단 제외가 된다고 하고. 제일 궁금한 거 국회의원은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 제정이거든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개정이 아니라.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지금 그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지금 계류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왜 꼭 뒤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지 네. 않습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일단 놔두고 더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 그 취지라고 하는 게 어떤 공적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그 연결이 되는 것을 막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재직하거나 대리, 고문, 자문한 법인들 명단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사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규정 넣는 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이 사적 이해관계 충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서 하죠?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넣어서 이해충돌 판단 업무를 맡긴다.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비상설이고 비상설? 위원들 8명으로 구성했는데 비상근이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국회 윤리특위 있거든요. 네.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도 아마 가동 안 될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얘기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무위원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4번 논의를 하는 동안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을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딱 한 번 논의하는 거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니 LH 사태 처음에 터졌을 때만 해도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 예. 이번에 꼭 하자.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이분들 또 왜 이러시나? 2842님이 예. 왜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안 하고 개혁을 미루는 걸까요?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예. 데이지님은 예. 국회의원 먼저 털어야 하는데 이해충돌이 아니라 모순충돌이네. 해주셨고 예. 박호열님이 역시 누더기 법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예. 콜라 한 달 금지님은 하는 척만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 뒤따라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싶은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먼저 딱 만들어 놓으면 언론이 다 이쪽으로 그 시선을 집중해서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슬쩍 국회법 개정안을 좀 약간 약화시켜서 통과되면 슬쩍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허.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애저녁에 꿈 깨라. 그죠?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벌써 체념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0739님 어렵다. 실행 가능성 전혀 없음. 그렇죠. 근데 저도 보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네. 사실 법이라는 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구멍이 더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하니까 아니,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꼼수가 나오는 거죠. 너무 똑똑하신 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드네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고양이는 못 단다. 그죠? 네.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성용님이 진짜 촌철이다. 왜 이러냐 국회가. 선거 끝났거든.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이 말 마무리하면서 예. 다음 뉴스 갈 건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어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해양 방류는 국제적 관행이라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 편에 섰습니다. 특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SNS에 일본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쓰자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이를 받아 미국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열받는 뉴스가 많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아침부터. 예. 예.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본 정부가 이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이거 오염수라고 안 하고 처리수라고 한다면서요? 네, 저희는 오염수라고 불러야 돼요. 오염수라고 한다는데 이건 좀 이따가 2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이때 좀 자세히 짚어보고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태도인데 미 국무부가 성명을 내놨습니다.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지지를 했고 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트위터에다가 오염수 처분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한 노력을 기울여 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 투명한 노력. 네, 감사하대요. 네. 참.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일본의 오염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할까? 이거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져야죠.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 아니겠습니까? 네. 삼중수소. 자, 이거와 관련된 국제 안전 기준이 없답니다. 없다. 없는데 뭘 부합한다 안 한다를 뭘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없는데 기준이 그잖아요. 네. 일본은 물로 희석한다고 하는데 삼중수소 자체는 아무리 희석을 해도 없어지질 않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현재 지금 탱커에 보관돼 있는 삼중수소의 방사능량이 860조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네. 나 이제 원자력 공부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봤는데 시사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아니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삼중수소는 희석도 안 되고 이게 소량이 들어오면 피폭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우려들이 있다. 네. 근데 가장 화가 나는 건 미국 왜 이러냐고요. 자기네 앞바다 아니라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태평양을 한 바퀴 뺑 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 서부 연안도 다 이게 지금 그 가요 이게. 자기네는 한참 있다 온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뭐 3년 뒤인가 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오염보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어떻게든 덜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뭐 그건 그렇게만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국제 안전 기준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별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네. 좀 이따 도쿄 올림픽 열리거든요. 이때 미국 선수단을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봅시다. 무슨 이야기냐? 후쿠시마 주변 오염도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아무 문제 없이 잘 먹는지 한번 보고요. 그죠? 숙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잘 봅시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만이 아니라 모든 게 문제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하다고까지 했으니까 이 도쿄 올림픽에서도 모든 마음 다 열고 아무 문제 없이 다 행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아소다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 전 일본의 부총리인데 네. 이 사람 말이 풍선껌보다 가벼운 건 국제적으로 아주 공인된 사실인데 이 사람이 또 한마디 했더만요. 이 오염수 마셔도 된다고. 그럼 본인이 이제 마시는 건가요? 내 말이 그럼 그러니까 당신부터 한번 마셔봐라. 뭐 하면 깨끗한 잔 선물할 가능성, 저기 의향도 있으니까 네. 한번 국제적으로 한번 마셔봐라. 지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어요. 네. 데이지님 호응하는 미국이 더 얄미워요. 커피맨님 그럼 LA 앞바다에 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씨님이 IAEA도 일본 편을 들던데 네. 일본 로비 대단하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점에서 그러면 이건 이제 바다에 이제 버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쪽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가. 또 이게 또 이제 약간 정치적 논쟁거리가 지금 되는 어떤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이따가 국무조정실장과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답답한 거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를 하면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네. 여기 등 국제 기구의 감시와 검증을 요청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벌써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의 결정이 획기적이고 환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요청들이 먹힐 거냐, 제대로 감시가 될 거냐, 요거를 좀 따져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원자력 강국이죠, 대국이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영향을 미친 건지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화를 누그러뜨리고 싶은데 계속 화나는 네. 뉴스만 전해주셔서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짧게 가죠. 서울시 의회 지금 109석 가운데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행정사무조사, 그러니까 국회로 치면 국정조사인데요. 네. 이걸 한다고 했었는데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잠정 결정. 네.
선거로 표출된 시민의 뜻을 헤아려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중하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적 고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조사를 해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는 아마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서울 시민들의 반응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출범한 그 오세훈 시장 체제인데 허니문 기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서울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이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괜히 이게 초장부터 태클 거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면 우리들한테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서울시의회 의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네.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여론을 좀 보고 민심을 살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일단은 그 결정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JB타임즈 마지막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비용이 1,200억이나 들어간다.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이나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해난 사고입니다. 이제 끝날 때 안 됐습니까? 네. 이 오디오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통사고로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어제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20여 명이 오는 16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을 하기로 했다. 이런 네. 소식이에요. 김성원 대변인이 밝히기를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고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추모식에 참석을 하는 건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저 이거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앞에서 정파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네. 그런 점에서 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 이런 발걸음을 환영을 하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마 뒤이어서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이야기 이제 껄핏하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또, 행동이 따라야죠. 네. 또 따라붙을 것 같은데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이제 교통사고 운운하는 이런 망발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세월호 특검 추천위원도 추천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늦었지만 진실 규명이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근데 더불어서 아직도 세월호 이제 좀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올해가 7주기인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한 유가족의 말을 좀 대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처럼 유가족이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진실을 규명해야 나 같은 유가족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요 말을 조금 가슴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에 컷에서 세 분의 정치인이 나갔는데 누구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얼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안상수 전 의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호영 현 의원 그리고 마지막은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맞춰야 되는데 최선님이 와 오늘 아침에 커피 쿠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월 이벤트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합니다. 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 문자랑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댓글 남겨주시면 하루에 20분씩 뽑아서 커피 쏩니다. 많이 소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